과학을 잘하는 과잘쌤입니다. 2002년 수능 특강 과학기술집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과학 배경 지식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학 5, 다윈의 자연선택입니다. 과잘쌤, 이번 단원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진화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진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과잘새라고 하는 가상의 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저희가 비둘기나 참새 같은 것들을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종이 있으면 각각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각각의 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개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과잘새가 있는데 이 과잘새랑 저 과잘새는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개체는 서로 다른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가령 눈의 크기, 부리의 크기, 깃털의 색 같은 그런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형질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 내에서 형질이 예를 들면 부리의 크기가 작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많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리가 커지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진화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진화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처음에 부리가 작았던 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진화라는 건 이런 개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잡고 가자면요. 네, 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변이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형질,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면 부리의 크기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요. 네, 어떤 개체는 부리의 크기가 작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크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개체들 사이 안에 그 형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이라 그러고 근데 어떤 변이는 다른 네. 변이에 비해서 좀 더 생존 확률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서로의 각각의 변이들 간에 생존 확률의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자연 선택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령 예를 들면은 부리가 작은 변이와 부리가 큰 변이를 가지는 새가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자손을 번식시켰지만 부리가 큰 변이인 새가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해서 부리가 작은 새는 한 마리가 죽었다. 네. 이런 과정이 다음 세대에서도 만약에 반복이 됐다라고 하면요.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부리가 작은 새와 큰 새의 비율이 동등했지만 네. 계속 세대가 거듭남에 따라서 부리가 큰 새, 즉 생존에 유리했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새가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그 종의 비율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과잘쌤, 두 번째 문단의 집단 유전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집단 유전학은 이런 진화론을 설명하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집단 유전학에서 관심 있는 건 일단 집단이에요.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새의 깃털의 색깔이라는 형질을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초록색과 주황색, 파란색의 변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네, 저희가 만약에 어떤 새의 그 생태계를 어떤 섬에 있는 새들의 생태계를 관측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네. 그 섬에는 사실은 파란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없다라고 하면요. 그곳에서는 저희가 그럼 파란색인 새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관심 있는 어떤 특정 무리들을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집단에 있는 유전자들의 집합을 유전자 풀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런 유전자 풀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 이제 진화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유전자 풀에 있는 유전자들 혹은 이제 변이들이 서로의 비율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저희가 빈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이런 집단 유전학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각 세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이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집단 유전학의 목표인데요. 네. 그래서 가령 1세대에서는 주황색 새가 더 빈도가 높았는데 다음 세대로 갔더니 빈도가 뒤바뀌었다. 그래서 초록색 새가 더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세대가 거듭나면서 초록색 새는 빈도가 2배가 되고 주황색 새는 빈도가 0.5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세대가 거듭 변해가면서 빈도가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수치화하는 것을 저희가 적응도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적응도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응도, 그러니까 빈도가 제일 다음 세대에서 많이 늘어나는 네. 그런 변이를 1로 잡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변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다음 세대가 거듭남에 따라서 네. 그것들을 이제 그 수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주황색 새는 적응도가 0.25다라고 하면은 초록색 새에 비해서 다음 세대에서 빈도가 대략 0.25배 정도가 한 개체당 줄었다라는 거죠. 네. 과잘쌤, 세 번째 문단부터 자연 선택의 유형이 4가지로 제시되는데요. 마지막 문단의 균형적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집단 유전학에서 가장 뻔한 결과는 뭐냐면요.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적응도가 높은 그 변이가 네. 전체 개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자연계에서는 다양한 변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균형적 선택인데요. 네. 그 예로 본문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형 접합체 우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형 접합체 우세 같은 경우는 저희 예를 들기 위해서 혈액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그럼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는 O형인 사람이 없다라고 저희 가정을 해봤을 때 네. 그러면 유전자 풀은 A형, B형, AB형이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적응도가 AB형이 가장 적응도가 우세했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비슷한 비율로 있었다가도 AB형이 결국엔 적응도가 높으니까 점점 비율이 많아지다가 나중엔 전부 AB형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은 이 경우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가를 살펴보면 네. 결국엔 AB형이 E형 접합체이기 때문인데요. E형 접합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네. AB형이라는 건 AB형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유전자가 하나는 A형 유전자, 하나는 B형 유전자라서 네. 결국엔 AB형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E형 접합체라고 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E형 접합체가 가장 적응도가 우수하면요. E형 접합체만으로는 이 집단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 두 AB형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자녀 중에서 반드시 A형이나 B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일정 비율은 적응도가 낮은 A형이나 B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로 제시된 것이 빈도 역의존 선택인데요. 네. 이건 뭐냐면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빈도가 많아지면 적응도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세대 때는 예를 들면 주황색인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가 빈도가 많았는데 적응도는 초록색 깃털을 가진 새가 많아서 둘의 빈도가 역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됐더니 갑자기 초록색 깃털을 가진 새의 적응도는 줄어들고 주황색 깃털을 가진 새의 적응도가 늘어나서 다시 역전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교재에서 예로 든 것은 포식자가 있을 때요. 네. 포식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낯선 개체들은 조금 더 먹이라고 인식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빈도가 높은 개체들을 더 잡아먹으려고 하고 빈도가 낮은 개체들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되니까 일단 안 먹고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잘 잡혀 먹지 않는 빈도가 낮은 개체들은 적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다양한 개체들이 다양성을 유지를 하고서 유전자 풀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과학고 다윈의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려요.